실시간으로 우리가 뼈를 이제 절골하는, 뼈를 이제 톱으로 절골을 하게 되는데 표현이 굉장히 무섭죠. 그 상태를 이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절센터 이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위경골절골술, 흔히들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근위경골절골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동반되는 수술들을 좀 이제 증례랑 같이 또 한번 좀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수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 하시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재활이나 이런 과정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아져서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좀 몇 번에 나눠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릎의 이제 이 정렬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저희 동양인들은 약간의 오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다리가 이제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조금 떠 있는, 이렇게 좀 벌어지는 양상의 다리 정렬 상태를 이제 오다리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인 명칭은 이제 내반 변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오다리 변형은 이제 저도 편하게 일단은 오다리 변형이라고 일단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내반 변형, 오다리 변형은 다양한 부위에서 이제 원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 자체가 이제 안쪽이 이제 무너지면서 오다리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뼈의 모양 자체가 이제 좀 변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X자 다리 형태, 외반 변형인 경우가 조금 더 흔히 관찰이 되지만,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거의 한 열의 여덟은, 여덟 아홉은 거의 내반 변형이 진행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의 정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지 전장을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지의 전장, 즉 골반의 중심, 고관절의 중심이 나와 있는 엑스레이부터 발목의 중심까지를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이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을 이은 선을 이제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중이 지나가는 선,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 기계적 축이라고 하는데, 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 무릎의 중심을 지나면 가장 이상적인 정렬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선이 내측을 지나면 내반 변형, 흔히 말하는 오다리가 되는 거고, 이 축이 바깥쪽을 지나가게 되면 외반 변형, X자형 다리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위경골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은 하지의 정렬 상태를 교정하고 무릎의 관절염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이제 본인의 무릎을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위경골절골술은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 무릎 내축구에게 국한돼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이 돼 있으신 환자분들, 혹은 다리가 오다리 변형이 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안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동반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무릎이 오다리 변형이 돼 있으면서 내축구에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하중이 안쪽에 실리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연골이 닳고, 연골이 닳으니까 안쪽이 더 무너지고 낮아지고 더 오다리 변형이 진행이 되고, 오다리 변형이 진행이 될수록 안쪽에 실리는 하중이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이제 그 수술이 근위경골절골술이 해당하게 될 거고요. 무릎이 이제 오다리 변형이 있으면서 내측구에게 반월상 연골판, 특히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 기시부,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단순히 연골판 봉합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리가 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 안쪽에 계속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연골판 봉합을 하더라도 잘 붙지 않거나, 혹은 붙어도 여전히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관절염이 조금씩 더 빠르게 악화가 되는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연골이 이제 관절 연골이 많이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예상되는 경과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내측 구획의 이 관절염이 악화되는 순서를 밟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근위경골 절골술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을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수술을 계획하는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체중이 지나가는 선, 하지의 정렬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지 전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리를 얼마나 교정을 할지, 대략적인 이제 각도나 교정해야 되는 이 양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되고, 수술 전 MRI 검사를 통해서 무릎 안쪽, 우리가 치료 목표로 하는 그쪽 해당 부위의 병변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 수술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연골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을 하고, 그 외에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인대는 괜찮은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중의 축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체중의 축이 옮겨지는 쪽의 관절 연골이나 연골판, 이런 데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일단 살펴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내시경 수술로, 내시경을 먼저 관절 안을 살펴보고, 관절 안에 이제 해당 MRI에서 관찰된 이상 외에 다른 변수들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정말 MRI에서 보듯이 무릎의 외측 구획이 괜찮은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외에 내시경으로 이제 무릎 안쪽에 관절염을 치료하는 연골 재생술이라든지 반월상 연골판에 대한 절제술 혹은 봉합술 같은 필요한 술기들을 같이 진행을 해준 다음에 절골술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절골술을 시작을 할 때는 수술실에서 엑스레이를 비디오처럼 보는 기계를 놓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뼈를 이제 절골하는, 뼈를 이제 톱으로 절골을 하게 되는데, 표현이 굉장히 무섭죠. 뼈를 이제 자르는 과정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비디오처럼 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골을, 이 절삭기가 들어가야 되는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타겟을 잡고 수술실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뼈를 절골을 하고 목표한 양만큼 벌려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의 정렬 상태가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벌어지고 목표한 위치에 다리의 중심축이 위치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혹은 계획한 거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다시 조금 줄이거나 약간 늘리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목표한 타겟에 맞도록 한 번 더 재조정을 하고 두 번, 세 번 체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절골을 마치게 되면 위아래로 T자형 모양의 금속 판을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골을 해서 벌린 부위를 이제 뼈 이식과 골 미네랄 등 다양한 이제 안쪽에 뼈를 채우는 물질들을 사용해서 이제 골 이식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대략적으로 한 30-40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이제 동반되는 치료들, 앞서서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연골 재생술을 하고 연골판 봉합술을 하고 이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술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추가적인 수술 시간이 더 좀 길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1시간, 좀 길면 1시간 반 정도의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근위경골 절골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관절을 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인 관절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 관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관절염이 진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고, 나아가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관절의 연골 상태를 호전시켜서 내 무릎을 더 오래 유지를 시키고, 그래서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이 필요할 시기를
훨씬 더 뒤로 늦추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절골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 재생술이라든지 연골판 봉합술 같은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술기들을 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은 대체적으로 목발을 한 달 반에서 길면 한 2달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안에 이제 금속 내고정물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뼈가 다 유합이 되고 나서 이 내고정물을 좀 제거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입원 기간도 짧고 별다른 재활치료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해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 이 수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아직은 한참 일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히 필요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고, 되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목발을 짚으면서 일을 쉬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수술이 정말 이점이 많은 수술인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수술을 보류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근위경골 절골술은 어떤 일정 기간이 넘어가고 수술을 가장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가면 안 하니만 못한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수술이 나한테 해당이 되고 나한테 좋은 수술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경우로 좀 진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되지만 하고 싶어도 이제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는 내측구획, 무릎에 이제 해당하는 부위에만 관절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지만 종종 환자분들이 기저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적 관절 질환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관절염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 관절염이 구획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관절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근위경골 절골술에는 좀 마땅치 않다고 아는 질병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무릎의 외측 구획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판 파열이 동반이 돼 있다면 앞서서 근위경골 절골술이 바깥쪽으로 이제 체중을 이동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연골이나 연골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 이제 간단한 증례들을 가지고 이 근위경골 절골술과 같이 동반하는 연골판 봉합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골 재생술, 특히 연골 재생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